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주주분들이라면 하이닉스로 갔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삼성이다. 자, 오늘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 두 기업 사이의 주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온 선물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반도체 주도 시장에 맞게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많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 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거품이라는 것이 껴있죠. 자, 그렇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없는 상태예요. 자, 단기적으로 본다면 30%. 자, 30%.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몇 배의 수익도 만들어줄 만한 기업으로 가져왔습니다. 꼭 확인해서 가져가시고요. 댓글에 우리 주주분들 힘내자는 의미로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주 기준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삼성을 따라잡아냈습니다. 우선 이 시장의 1위라는 타이틀을 가져갔기 때문에 당분간 하이닉스 쪽으로 좀 이 수급이 더 강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오늘 주가도 이렇게 좀 눌리고 있는데 이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더 빠른 주가 상승을 그동안 보여줬던 이유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단가가 비싼 이 HBM 시장에서 이 하이닉스가 더 많은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ROE가 그동안 수직 상승해 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은 어떤가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가전 같은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양한 사업부들이 섞여 있죠. 자, 전체적인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하이닉스에 당장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스닥 ADR 상장 소식이죠. 자, 올해 8월 나스닥 시장의 ADR 상장을 앞두고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글로벌 헤지펀드와 리테일 자금들이 훨씬 쉽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외인 투자자들이 상장 전에 선취매 차원에서 하이닉스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에서 외인들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이닉스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인데, 자, 그렇다면 삼성이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하나하나 비교해 드리면, 자,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지금과는 다르게 미래는 어차피 사실 파운드리다. 자, HBM 단수가 올라갈수록요, 고객사별 맞춤형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다? 자, 삼성밖에 없다. 자, 지금 하이닉스는 TSMC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단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이 TSMC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삼성은 이 상황 속에서 TSMC에도 또 손을 자, 우선 지금과는 다르게 미래는 어차피 파운드리입니다. 자, HBM 단수가 올라갈수록 고객사별 맞춤형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이 맞춤형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다? 자, 삼성전자밖에 없다. 자, 하이닉스는 TSMC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극단적인 이 수익성, ROE를 삼성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TSMC의 의존형 구조가 결국 이 독점 체제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HBM4 시장에 대한 선점을 어떻게 했죠? 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장 선점을 해냈다라는 건데, 출시 후 130일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HBM3 시장에서 하이닉스에게 밀렸던 이 시장 점유율을 HBM4에 들어서 결과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에 목매는 지금 상황. 자, 지금 글로벌 고객사 보면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아니죠.
자, 지금 AMD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뭐 오픈 AI, 자, 이쪽으로도 대형 잭팟을 터뜨렸죠. 자, 그래서 다양한 빅테크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 특히 지금 같은 HBM 시장에서는 좀 싸움이 되더라도 AI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 CXL이나 그리고 핀 메모리,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오는데 이는 하이닉스에게 있어서는 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왔고, 삼성이 무려 이 자본력으로 하이닉스 대비 약 3배의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3배 가까운 투자금은 기술 격차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이 연구개발비를 통해 HBM4 선점에도 성공한 삼성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누르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테고 삼성에 앞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삼성 당분간 이 하이닉스에게 왕자를 내주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상 많은 투자 자금이 이 하이닉스 방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삼성을 투자하면서 사실 뭐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오히려 이 삼성 지금같이 주가가 눌리는 상황에서 물량을 좀 더 확보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물, 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온 선물이 있다 그랬죠? 이 종목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종목의 흐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호재가 나오거나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시시각각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누구보다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소식들, 새롭게 나온 이슈들이 호재인지 악재인지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나가는 내용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8385-3655번으로 문자 2글자 행복이라고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들의 빠른 소식과 정리 자료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목 진단을 문자로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종목 진단의 경우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남겨주시면 장 마감 이후 제가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행복 딱 2글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딱 행복 이렇게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꼭 매수하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통해서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말 시장을 읽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를 믿고 같이 가는데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아닙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미 크게 올라온 뒤 조정을 받으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져온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먼저 시작된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반도체 운송 관련 기업입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송입니다. 반도체는 일반 택배처럼 아무 박스에 담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과 기술력이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예민한 상품이죠. 온도와 습도, 그리고 충격과 마찰 같은 아주 작은 변수 하나에도 제품 전체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마치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과 같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바로 이 일본 독점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랜 연구개발 비용 때문에 적자가 이어져 왔지만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 역시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027년을 넘어 2028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신공장 증설과 생산량 확대를 진행하고 있죠. 결국 전 세계 AI 반도체 물동량이 늘어날수록 이 기업 역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유명해진 기업보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말입니다. 이 해당 종목 받으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8385-3655번으로 문자 행복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전략, 자료까지 모두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만 받아보시고 이렇게도 투자할 수 있구나 정도로 판단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하지만 최근 시장을 보시면 레버리지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투기성 자금들이 몰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변동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주목하는 기업들보다 조용히 성장하는 숨겨진 진주 같은 기업들을 찾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단비 같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선생이었습니다.